잠만 자게 되더라고요. 학교 가서 이 축구를 열심히 하는 걸 보면서 좀 중국에서 친구가 생기고 진짜 입이 뚫린 듯이 미친 듯이 막 자연스럽게 대련 사투리가 나왔던 거예요. 그래서 전국 시합에 참여를 해서 2등이라는 성적을 거두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진명입니다. 오늘은 제가 영상을 찍고 올리기 시작하면서부터 여러분들께서 꾸준히 저한테 물어봐 주셨던 질문이에요. 어떻게 중국어로 공부를 했는지, 그리고 얼마나 공부를 했는지 관련된 이야기를 조금 해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제가 먼저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저는 초등학교 4학년 때 중국에 대련으로 이사를 가게 됐고요. 초등학교 4, 5, 6 그리고 중학교 1, 2, 3 이렇게 6년이라는 시간 동안 중국에서 학교 생활을 하다가 한국으로 돌아온 케이스예요. 6년 동안 저는 현지에 그냥 현지 학교를 다녔고요.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자연스럽게 중국어를 사용하는 환경에 노출이 많이 돼 있었고, 또 자연스럽게 중국어가 많이 늘었었던 것 같아요. 사실 이게 이렇게만 얘기하고 나면 이게 끝인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제가 어떤 식으로 전달을 하는 게 좋을지를 굉장히 오랫동안 고민을 했는데, 중국에서 제가 어떤 생활을 했었는지를 여러분들이랑 조금 공유를 하면 또 재밌는 이야기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실제로 제가 중국에서 초등학교, 중학교 때 어떤 생활을 했는지는 제가 한국에 오고 나서 만난 고등학교 친구들도 전혀 모르는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를 하면 재미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돼서 영상을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 일단 저는 4학년 때 중국의 현지 초등학교에 그야말로 그냥 던져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의 중국어도 못하는 상황이었어요. 심지어는 제 이름을 한자로 쓰라고 해도 못 쓰는 그런 11살 어린이였습니다. 다행히 저희 학교가 외국인들한테 나름대로 개방적인 좀 학교였어요. 또 한국 학생들이 조금 있는 그런 편이었어서 처음에는 한국 친구들끼리 모여서 다니면서 많은 도움을 제가 많이 받았습니다. 수업 같은 경우에는 진짜로 하나도 못 알아들었고요. 그런 상태에서 제가 학교에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 보니까 나중 가서는 그냥 잠만 자게 되더라고요. 학교 가서. 이게 선생님이 보시기에 굉장히 안쓰럽고 또 시간이 아깝다 느껴지셨나 봐요. 그래서 저한테 집에 가서 한국어 책을 그냥 챙겨서 와라. 그러면 네가 수업하는 동안에 한국어 책을 읽게 놔둘 테니 자지 말고 집에 있는 한국어 책을 그냥 가지고 와라. 와서 읽어라. 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그 뒤로는 그냥 학교에 가서 혼자 가져온 한국 책, 막 그때 세계 명작들 있잖아요. 샬롯의 거미줄 막 이런 책들을 그냥 가지고 가서 수업 시간 내내 읽고, 그리고 그냥 귀가하고 그런 생활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때 당시에 제가 유일하게 적극적으로 참여했던 수업이 하나 있다면 바로 체육 수업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굳이 말을 할 필요가 없는 수업이고, 그냥 예를 들어서 10분, 20분 정도 그 체육 수업에서 하는 내용을 하고 나면 나머지 20분 정도는 선생님이 그냥 축구공 하나, 농구공 하나를 던져주고 저희한테 놀라는 식으로 그냥 그렇게 수업이 진행이 됐어요. 그때 당시에만 해도 한국인 하면 축구를 굉장히 잘하는 이미지였습니다. 실제로도 중국보다 항상 성적이 좋았고, 그러다 보니까 중국 친구들이 저한테 축구를 같이 하자고 약간 제의를 많이 했어요. 또 제가 축구라든지 운동하는 거 워낙에 좋아하는 그런 성격이었어서 굉장히 열심히 했고, 또 그게 친구들 입장에서는 수업 시간 내내 퍼즐러 자던 친구가 일어나가지고 축구를 열심히 하는 걸 보면서 좀 신기했나 봐요. 그래서 이제 그 축구를 계기로 제가 친구들이랑 조금 친해지게 됩니다. 그때 당시에 반에서 체육부장 역할을 하던 친구가 있는데, 특히 또 그 친구랑 좀 많이 친해졌어요. 그래서 축구할 때마다 항상 그 친구가 저를 많이 챙겨줬고, 그렇게 하면서 제가 그 친구한테 내가 아는 한에 있어서 중국어로 조금씩 쓰기 시작한 것 같아요. 그 선생님께서 그걸 보시고 그 친구를 저의 짝꿍으로 전격으로 임명을 해주십니다. 그래서 이제 나머지 초등학교를 다니는 동안에는 그 친구랑 계속 같이 다니고 그 친구랑 계속 같이 생활을 한 것 같아요. 처음으로 중국에서 친구가 생기고 내가 이야기할 거리가 생겼다는 것 자체가 너무너무 좋았나 봐요. 그때부터 진짜 입이 뚫린 듯이 미친 듯이 막 하고 싶은 이야기를 하기 시작을 합니다. 맨날 자던 친구가 갑자기 막 말을 하기 시작해요. 물론 엉터리 중국어일지 모르겠고 문법적인 오류, 뭐 단어 선택의 오류가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되게 열심히 말을 하려고 노력을 했어요. 그걸 선생님께서 보시고 되게 또 좋게 생각하셔서 그 친구랑 저랑
계속 함께 할 수 있도록 많이 도와주셨고, 중국은 또 특이한 점이 반이 안 바뀌어요. 학년이 올라가면서 반이 안 바뀌는데 그 선생님 그대로 또 그 친구들 그대로 올라갈 수 있었던 것도 어떻게 보면 되게 저한테 유리하게 작용이 됐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초등학교 생활 거의 막바지에 가서는 뭐 웬만한 거는 제가 다 하고 다녔던 것 같아요. 중국어 실력이 일단 엄청 많이 늘어서 외국인 학생 스피치 대회 이런 데 나가서 상도 탔고요. 학교 내에 있는 관악대에서 제가 색소폰을 섹션으로 들어간다라든지, 심지어는 TV에 출연을 하는 기회도 생겨서 한 3주 정도 현지 초등학생들이랑 같이 하는 서바이벌 프로그램에 출연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학교를 선택을 하는데 저랑 계속 친하게 지냈던 그 친구가 그 대련 시내에 있는 굉장히 괜찮은 중학교를 자기가 가겠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도 일단 그냥 그 친구만 믿고 되게 좋은 학교라고 하니까 그래서 바로 입학 원서를 넣었습니다. 그 학교는 입학할 때 면접을 봐야 돼요. 기억에 남는 게 한국인이면 한국인, 중국인이면 중국인 따로 면접을 본 게 아니라 그냥 그 사이에 섞여서 같이 면접을 보는데, 그날 면접을 본 친구들 중에서 거의 마지막 순서였던 걸로 기억이 나요. 근데 이제 저는 너무너무 기다리다가 지쳐서 좀 많이 힘을 뺀 상태였고 면접장에 딱 들어가서 인사를 하고 앉았는데 선생님들께서 제가 한국인인 걸 그때 보신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이런저런 질문을, 좀 사적인 질문을 많이 하셨는데 아무래도 이제 제 중국어 실력을 보시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대답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질문이었어요. 이게 학술적인 어려운 질문이 아니라 제가 모르는 거였어요. 그야말로. 그래서 我不知道, 나는 모릅니다, 저 잘 모르겠습니다 라고 대답을 하는데, 그때 당시에 자연스럽게 대련 사투리가 나왔던 거예요. 我不知道, 이렇게 대답을 제가 했던 게 기억이 나요. 그래서 그 당시 그 자리에 있었던 모든 면접관 선생님들이 되게 크게 웃으셨었던 기억이 나는데, 아무튼 그렇게 해서 그 중학교에서 저를 되게 좋게 보셨는지 그 중학교를 합격을 하게 됩니다. 그 중학교 합격하게 된 것도 사실 저희 엄마가 당시에 전화를 받으셨는데, 祝贺你的儿子被录取了 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근데 저희 어머니께서 루취라는 단어를 못 알아들으시고 저한테 이거 루취라고 하는데 이게 무슨 뜻이냐, 그래서 저도 당시에 루취가 뭔지 몰라서 그냥 너 이제 우리 학교 올 수 있게 됐다 이런 식으로 설명을 듣고, 엄마 나 학교 됐대 라고 이런 식으로 얘기했던 기억이 나는데, 아무튼 그렇게 중학교를 진학을 하게 됩니다. 중학교에 올라가서는 제가 그 당시에만 해도 이미 말을 어느 정도 할 줄 아는 학생이었고, 초등학교 고학년 때부터 벌써 그냥 학교에서 여러 가지 활동을 하고 있었는데, 중학교 때도 거의 뭐 비슷한 수준의 활동 범위를 가지고 학교를 휘저으면서 다녔습니다. 뭐 일단은 중학교에 들어가서는 더욱더 제가 한국인이라는 생각을 많이 안 하고 살았던 것 같아요. 일단 각종 뭐 영어 스피치 대회라든지 그냥 경시 대회 같은 것도 많이 참여를 했고요. 또 2학년 때는 학교 내에 있던 관현악단에 또 들어가서 이제 게스트라도 했고요. 그리고 또 한 번은 2008년이 우리나라가 올림픽에서 야구 금메달을 따고요. 제가 야구에 빠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한국에서 야구 글러브랑 배트를 사가지고 학교에 가지고 와서 그 야구를 처음으로 전파를 하게 됩니다. 그때 당시에 이제 같이 다니던 한국인 친구들이랑 말랑말랑한 연식구를 가지고 캐치볼을 하고 배팅을 치고 하는 거를 선생님들이 보시고는 되게 신기했나 봐요. 그래서 니네 뭔데 학교 운동장에서 이런 운동을 하냐 라고 선생님께서 알아보셨는데, 학교에 티볼이라는 스포츠를 선생님께서 이제 도입을 해오셨고, 그러면서 티볼 대표팀을 만드셨어요. 남자팀 같은 경우에는 선생님들께서 직접 저희를 코칭을 하셨고, 여자팀은 또 저랑 그 한국인 친구 2명이서 거의 가르쳐주는 역할을 하면서 그해 여름에 베이징에서 열리는 그때 당시에 라이실 HO全国, 그러니까 전국 시합에 참여를 해서 2등이라는 성적을 거두게 됩니다. 그래서 아무튼 뭐 이런 식으로 저는 진짜로 중학교 때도 안 해본 게 없을 정도로 정말 열심히 잘 재밌게 지냈어요. 공부 성적도 사실 이제 어느 정도 알아들으니까 공부가 재밌어지기 시작하더라고요. 물론 그 중국의 국어인 위원 성적은 조금 낮긴 했어요. 그 고문들을 해석을 한다던가 좀 긴 문장을 읽는 거는 제가 좀 시간이 걸렸어서 다른 친구들에 비해서 조금 떨어졌던 건 사실인데, 수학이나 영어 아니면 특히 물리, 화학 이런 과목은 제가 진짜 지금도 너무 자신 있어 할 정도로 그냥 중국 학생들이랑 똑같은 조건이라고 생각을 하고 공부를 나름 재미있게 열심히 했던 것 같아요.
무튼 지금까지도 중학교 때 만났던 여러 친구들이랑은 정말 친하게 연락을 하면서 지내고 있고, 저한테는 정말 잊지 못할 그런 추억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사실 고등학교에 와서는 여느 고등학생들처럼 그냥 재미있게 잘 공부를 하고 그랬던 것 같아요. 물론 고등학교에 와서도 되게 이것저것 많이 했어요. 그때 당시에 고등학교 락밴드도 했고요. 뭐 전교 부회장도 했었고 이것저것 많이 했는데, 그게 어떻게 보면 제가 초등학교, 중학교 때 또 이런 특이한 경험을 했었기 때문에 이렇게 다 연결이 돼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제가 여태까지 이렇게 얘기하면서 사실 조금 말씀을 드렸지만, 제가 중국에서 지내는 동안에는 그냥 저는 나는 중국인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똑같은 방식으로 생각을 하려고 노력을 했던 것 같아요. 물론 한국인으로서의 자부심이나 그리고 한국이 좀 그리운 마음 이런 거는 있었지만, 그보다도 그냥 주위에 있는 제 친구들이랑 제 선생님들이랑 사람 대 사람으로서 되게 좋아했어요. 제가 그냥 친구들이랑 얘기하고 장난치고 뭐 운동하고 하는 게 너무 재밌었고, 선생님들한테 혼나더라도 그냥 그 자체가 너무 즐겁고 재미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좀 더 거부감이나 아니면 어렵고 힘든 기억보다는 중국어를 자연스럽게 익히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은 뭐 그냥 제 나름대로 추억팔이를 하는 겸 제가 중국에서 어떻게 학교 생활을 해왔는지, 또 중국어가 어떠한 단계를 거쳐서 늘었는지를 간단하게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제가 지금 굉장히 요약을 해서 이 정도 분량이 나오긴 했는데, 정말 많은 일이 있었어요. 한국인으로서 중국인처럼 지내면서 제가 지금 이렇게 여러분들이랑 소통을 하고 있는 것도, 또 이런 자신감을 얻는 것도 다 제가 중국에서 지내면서 쌓아온 여러 가지 경험들이 다 도움이 됐던 것 같고, 또 무엇보다 중국어라는 제가 어딜 가서도 당당하게 내놓을 수 있는 자기만의 무기가 생겼다라는 것도, 제가 중국으로 갈 수 있었던 그런 기회가 있었다는 게 정말 고맙고 감사할 나름입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 또 다음번에 또 재밌는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